안녕하세요. 피부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서성락. 피부과 전문의 이선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모공. 모공은 과연 치료가 가능한가입니다. 피부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넓어진 모공 또는 모공 속 흉터로 내원하고 계신데요. 이 원장님은 환자분들께 모공 치료가 잘 된다고 설명하십니까? 물론 이게 모공이 털이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구조물이어서 100%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좀 원인들을 정확히 알면은 분명히 개선은 가능하다. 이제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모공 치료에 헛돈 쓰지 마라, 그거는 불치병이다 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 모공이 생기는 원인이 보통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비존 쪽으로 모공이 늘어난 분들이 분명히 있고,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피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피부가 처지면서 모공이 더 넓어져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공 주변에 쌓는 조직들이 흉터화돼서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모공 안에 털이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공이 좀 늘어나 보이고 모공이 까맣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이제 모공이 넓어진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이런 피지 분비를 좀 줄이는 이런 치료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세요? 저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약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장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이용한 방법은 아이소트라티논이라는 그런 성분의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 분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약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너무 좀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장비를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장비가 고주파 장비가 주로 피지 분비를 억제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죠. 고주파 장비들을 주로 좀 어떤 종류들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희 얼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오프스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니들 고주파라든가 골드 PTT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이런 말씀 주신 골드 PTT, 니들 고주파, 오프스 이런 치료들을 섞어서 좀 하다 보면은 꽤나 이제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탄력 저하도 이제 모공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이제 팔자주름 위에 세로 모공 막 커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제 탄력 저하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진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상담을 하시나요? 탄력 떨어진 사람들은요, 진피층에 콜라겐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콜라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써마지라는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요. 이 써마지라는 고주파 장비를 했을 때 진피층에 있는 신생 콜라겐들이 새로 생성이 되어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 탄탄하게 만들어진 콜라겐들이 모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콜라겐을 직접 자극시킬 수 있는 물질 중에 주베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고 많이 찾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주베르기라는 물질을 진피층에 주입을 했을 때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섬유 아세포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이제 콜라겐을 충분히 생성시키게 되고, 그것들이 진피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모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원장님은 이에 더해서 다른 모공 줄이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써마지랑 이제 주베룩은 정말 이제 좋은 시술이고, 이제 써마지는 사실 이제 좀 비싸서 하기 어려운 시술이긴 한데, 이렇게 좀 모공이 좋아지는 경험을 실제로 많이 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모공 주변에 막 딱딱하게 이제 흉터 조직 같은 게, 섬유 조직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모공이 줄어들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피코프락셀 같은 거 쓰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코웨이 같은 좀 이제 검증된 피코 레이저의 이제 피코프락셀 모드를 좀 이용을 해서 이게 좀 진피층에 좀 이렇게 미세한 공동이라든지 상처 같은 걸 이렇게 다발성으로 좀 만들어줘서 어느 정도 좀 딱딱한 조직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한마디로 좀 피부 진피층을 야들야들하게 좀 만들어주면 이렇게 좀 모공들이 좀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를 좀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공에 이제 솜털 같은 거 좀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분들 좀 많지 않으세요? 네. 블랙헤드라고 이렇게 되게 착각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막 솜털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를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소극성 송모증이라고 합니다. 소극성 송모증은 모공 안에 털이 송송송 박혀있는 그런 병변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모공인 경우에는 제모 레이저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보다는 정말 진단이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실제로 보면은 막 이게 소극성 속모증이 누가 봐도 명확한데 다른 데서 막 모공 치료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썼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좀 환자를 정확히 보고 관심을 갖고 보고 이렇게 좀 저희 이제 얼라이브 전문의들은 이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모공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랑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서 원장님과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모공이 털이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분명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파악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피부 얼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